이 강좌가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야 이 대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우주 만물이 다 파동이고 시도 파동이다, 이런 전제하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파동이고 그리고 시도 파동이다. 그런 점에서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이라는 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큰 제목을 붙이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파동이 뭐냐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원자 이하의 전자라든지 양자라든지 양성자라든지 중성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 파동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시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단은 빛이든지 전자든지 양자든지 양성자든지 중성자든지 이 원자 그 모두가 다 파동이더라고요. 그럼 시도 파동이냐? 네, 시도 파동이다. 그 시도 파동이라는 근거를 옛부터 우리는 시의 요소의 가장 핵심을 둔 것이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파동의 이론에 접하고 보면은 단지 리듬이기 때문에 파동만이 아닙니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문자 형태는 다 파동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음성을 형태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문자, 이게 전부 다 음성을 문자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성이 뭐냐? 그건 바로 음파, 파동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얘기할 것 없이 다 파동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모든 게 다 파동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 또 뭐냐? 인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는 파동이다 했는데 문제는 인간도 파동이다. 왜? 인간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원자가 작동해서 감정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모든 것이 그런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근원적으로 파동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파동이고 느끼는 것도 파동이고 그 모두가 다 파동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상당히 그 한자 말에 견감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억지로 끌어붙이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주의 파동은 어디나 과학이고 그리고 시학은 인문학, 정신과학인데 어떻게 인문학하고 과학이 이렇게 일치되는 파동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고전역학적 사고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 사고로 보면은 다 파동이고 원자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견강부회라고 하는 억지로 이론을 짜맞춘 것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식에서 과학적 인식과 시적 인식을 전혀 다른 세계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과학적 그런 세계나 인간의 감정 세계나 다
다 마찬가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양자과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 파동 중에서도 공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명. 그리고 시학에서는 공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공명과 공감, 과학적으로는 공명이고 시학적으로는 공감입니다. 시에서는 공감이라 하고 과학에서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거냐? 뿌리를 보니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 오니까 이제는 과학과 시학이 상당히 이제 일치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언젠가는 시학이 어쩔 수 없이 공명을 인정하고 파동을 인정하는, 우주의 파동을 인정하는 시학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오늘 또 얘기는 파동의 공명과 시학의 공감. 그래서 그 제목을 울림과 떨림. 울림과 떨림은 바로 공명공진입니다. 그 장엄한 우주의 조화. 물체는 저마다의 고유 진동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파동은 일정한 게 아니에요. 파동은 길이가 또 높이가 빠르기가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주파수라 하죠. 그래서 그걸 고유 진동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는 한순간도 정지되어 있지 않고 퀀텀 점프를 하는 운명이니 그 결합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주파수 파장을 가진 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다 각기 다른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만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호흡이 다르고 맥박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은 파동이 다르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가 다르다는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 세계에서 만약 외부에서 오는 파동의 주파수가 이 파동의 주파수와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리고 똑같은 파동이 계속 다가와 중첩된다면, 그렇게 되면 그 파동,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학에서는 공명 또는 공진이라 했습니다. 실로폰 두 개를 넣고 한쪽을 찌그렸는데 다른 쪽도 동자나 진동한다. 바로 공명작용이다. 파동 주파수가 같기 때문이다. 실로폰 둘을 놓고 동시에 치면 소리가 2배로 커진다. 파동이 중첩된 공명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공명이 일어나는 상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덩달아 떠는 공명에 주목해야 하는 것인가? 우주 만물은 모두 파동을 일으키며 산다. 그런데 이들 파동이 제각각이라면 서로가 비껴가거나 충돌해서 고독한 애토리로 또는 부조화, 파괴, 불안의 존재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명현상이 맞아떨어지면 그거야 짝꿍이 맞는 것이죠. 짝짝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원자들도 짝짓기를 좋아한다.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원자에서 전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물주가 참 묘하게도 가장 외부에 있는 전자의 수를 이상하게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고 짝재기로 다 만들어 놨다. 그 짝재기니까 서로 짝을 맞추려고 해요.
이걸 옵택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조물주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는 것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왜? 맞아야 힘이 나고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파동과 주파수를 맞춰야 안정되고 힘이 나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유의상종의 이치다. 그러니 서로가 얽혀 즐겁게 살고자 한다면 공명상태가 필수적이다. 근데 그게 재미있는 것이 인간도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관계여야만 되지만 물질들, 원자들도 그래요. 그게 바로 우주의 이치예요. 그러니 서로가 얽혀 즐겁게 살고자 한다면 공명상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공명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가 얽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통의 행위이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 이 놀라운 진리는 물질 간의 이치만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고의 이치다. 인간들만 하모니를 구사하는 고상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동물들도 원자들도 공명이 되는, 즉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 짝짓기를 한다. 따라서 인간사회 그리고 감동을 생명으로 하는 시학의 세계에서는 더욱 근본이 되는 진리가 된다. 무엇이? 공명상태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상태가. 그래, 맞아떨어진다는 게 뭐가 맞아떨어져요? 파동이,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는 상태. 인연을 찾는 것도 그런 이치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나의 운명이란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사람 다 똑같은데 왜 골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파수가 나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이란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파수가 나와 딱 맞아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왜? 공명을 일으키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만나면,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면 만나면 심장이 같이 떨리기 때문이 아닌가.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왜 그리도 힘이 나고 행복한 것인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서로가 마주쳐야 뭔가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원자들이나 자연이나 인간관계나 작품관계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그러니 우주 만물 간의 울림과 떨림으로 일어나는 천지조화, 그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 신의 섭리인가. 자, 그런데 인문학이나 시학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공명, 울림, 함께 울림이죠. 또는 공진이라고 하면 함께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울리고 함께 떨리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잘 그런데 시학에서는 공명, 공진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하냐? 타인의 작품이나 드라마에 나 음악을 듣고 그 내용에 동의하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감동, 느껴서 움직였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이해했을 때 공감, 함께 느낌이란 말을 써요. 과학에서는 함께 울림, 함께 떨림이라 했는데 인문학에서는 함께 느낌이라 했다. 여기서 감동이나 공명의 공통된 단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느낌이 뭡니까? 느낀다? 느낌이란 뭐예요? 여기서 감동이나 공감의 공통된 단어는 느낌인데, 그런데 느낌의 실체가 뭔가? 그것은 내부의 자극이나 충돌에 대한 내 감각이나 생각의 반응인데, 자극이나 충돌이 나의 감각과 생각에 일치되는 경우를 공감이니 감동이라고 한다면, 이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명이나 공진이란 원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들 느낌이 와, 필이 온다는 거죠. 어떤 때 필이 옵니까? 만지니까 필이 오나요? 필이 온다는 것은 상대의 진동이 나의 진동과 결합해서 떨리는 상태가 필입니다. 그걸 느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것을 공명이라고 해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결국 공명이나 공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공감이니 감동이니 하는 이 함께 느낌이란 말보다 공명이니 공진이 하는 함께 울림, 함께 떨림이란 말이 보다 과학적이고 오히려 시적인 용어다. 근데 우리는 구분해서 썼어요. 그런데도 그동안 인문학에서는 이 감정 파동의 충돌을 느낌이라는 애매한 개념의 단어를 사용해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뭐예요? 느낌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 실제 그걸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간단해요. 그것은 파동과 파동의 충돌이고 그 파동과 파동을 통해서 겹친 거예요. 이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했던 이원주의, 물질과학을 무시하거나 그 실상에 무지했던 정신우월주의의 현상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감동, 공감이냐 이거요. 공명이라는 말이 훨씬 과학적이고 오히려 시적입니다. 함께 울림, 함께 떨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과학의 공명과 시학의 공감을 같은 개념, 같은 이치로 알고 사용해야 하겠다. 여기까지 제 이론이 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워즈워드의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 아는 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 뛰노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만 못하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느니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기를. 유명한 그 워즈워드의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런 시입니다. 많이 우리는 인용하고 잘 아는 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뛴다. 왜 뜁니까? 하늘의 오색빛 찬란한 그 빛깔을 볼 때 내 가슴이 뛰어요. 왜 뛰어? 그 파란 그 오색 빛깔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파동이에요. 가시광선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400에서 700 사이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동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질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동입니다. 그 파동을 보고 내가 가슴이 뛰어요. 그것은 내가 추구했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하고 맞아떨어지니까. 내가 평소에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색깔이 있는 거 아름답다고 늘 느끼죠. 생각하죠. 그런데 바로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공명현상입니다. 무지개의 빛깔과 나의 감정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공명현상입니다. 공명현상. 나 어려서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순수하니까 그래요. 순수하지 못하면 무지개 보고 마음이 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이제 그러한 순수한 감정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만 못해. 공명이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니까 확실해지죠. 여기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분명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앞으로 시 비평도 달라져야 된다. 무슨 인상 비평, 무슨, 저도 참 비평가로 평생 살았지만 다 웃기는 양이다 이거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다 공명현상이야. 얼마나 공감하고 공진하는가, 그 차이일 뿐이야. 자, 그래서 계속 그런 공진의 삶을, 물론 그런 오저주가 과학의 공진을 알았을 리가 없죠. 다만 가슴이 뛰는 것만 알았지.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력한 감정이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이라고 하는 오저주의 명시인데, 이 사람은 공명이란 말을 쓰지 못했어요. 그 유명한 오저주도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력한 감정이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넘쳐 흘러요? 공명 상태에 넘쳐 흐르지 아무 때나 넘쳐 흐릅니까? 바로 공명 상태. 자, 오지오지의 명시인데, 이 시는 삶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되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어린 시절 비개인 파란 하늘의 무지개에 감격하고 황홀했던 처음을 상기하며 그 순수한 울림과 떨림의 충격이 바로 삶 만나는 참 인생이라는 것이다. 왜 무지개에 감격하나? 이는 무지개가 주는 빛의 영롱한 파동, 그겁니다. 빛의 영롱한 파동 때문입니다. 빛 때문이가 아니에요. 빛의 영롱한 파동 때문에. 그리고 그 파동에 내가 동경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상상적 빛의 파동들이 충돌하여서 공명하고 공감하고 떨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느낌이니 기분 좋으니 행복하니 이거 다 뭔 소리야? 결론은 공명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공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파동과 나의 파동이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나의 감정의 파동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꿈의 세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아떨어질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수식어들을 우리는 수없이 써왔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다 맞아떨어진 진동의 상태예요. 아름답다, 멋있다, 즐겁다 등의 감탄도 다 그에 같은 이치예요. 여기에 삶의 진리가 있고 예술과 시의 근본적인 토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창작했던 시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시가 멋있다, 감동했다, 이 모두가 다 진동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명 상태, 함께 떠는 상태, 그 작품과 내가 함께 떠는 상태.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석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